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서전 의원, 이준호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와 판박입니다. 둘 다 인재였습니다.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부산 지역 지하차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먼저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3년 전인 2020년 7월 발생한 부산 초량동 지하차도 침수 사고.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에 터널 내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며 차량 6대가 침수돼 3명이 숨졌습니다. 침수 위험 3등급인 초량 지하차도는 호우 경보 시 통제돼야 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홍천하고 또 저희가 이제 수정천이라고 조그만 천이 있는데 그게 범람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 이제 우선은 이제 범람을 하니까 두 군데.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도 똑같았습니다. 침수 4시간 반 전, 지하차도 옆 미호천교엔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2시간 전에는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관할구청에 직접 전화해 경고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역시 초량 지하차도와 같은 침수 위험 3등급 시설이었습니다. 홍수 경보가 있었지만 지하차도 내에 있는 CCTV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는 판단하에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 시설도 소용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전 부산 사고 당시 재난안전 담당자들은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무를 총괄한 관할 부구청장이 1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받는 등 1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하고 부산 초량 지하차도 3년 전 사고가 판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동일한 겁니까? 결국은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인재였고 이미 14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원인은 더 명확하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인근의 미호강이 이제 범람이 우려가 돼서 임시 제방을 하고 있었지만 붕괴가 된 점, 그리고 이제 강이 범람을 하면서 침수 위험이 있었지만 자동 진입 차단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이 부분에서 침수 신고에 대한 2차례 접수가 있었지만 정확한 터널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터널로 경찰이 네. 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의 침수 사고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극한 호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네네. 호우가 동반되면서 또 3시간 동안 70mm 이상의 비가 지속되는 경우를 극한 호우라고 합니다. 네네. 우리 지난 3년 전에 있었던 사고 때도 그리고 이번에 오송에서 있었던 사고도 극한 호우 때문에 시작된 사고입니다. 지금 이제 극한 호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지하차도가 35개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개가 100m 이상의 길이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3년 전의 사고 이후에 무슨 좀 대응이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대비를 해서 실국장급부터 해서 모든 공무원분들이 비상근무를 서기도 하셨고 네.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1개의 침수 위험 지구 중에서 여전히 침수 예방시설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이 침수 피해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지하차도의 침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자동 차단기입니다. 자동 차단기. 네. 지하차도 내부에 15cm 이상 물이 차게 되면 네네. 자동으로 차단기가 아예 들어가지 작동을 못하게 합니다. 차가 그죠? 그래서 봉쇄를 하거든요. 우리 부산에는 지금 대부분의 지하차도는 다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수시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전광판에 출입 금지라고 우리가 시민들께 알림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 이 전광판들도 잘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이렇게 큰 위기 또 큰 슬픔을 맞았으니까
좀 대책이 실효적이고 디테일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이 좀 준비가 됩니까? 뭐 일차적인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앞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지하차도 교통 통제에 대한 부분에 인프라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이후에서는 사실은 국지성 호우에 대해서 네, 이제는 네. 좀 매년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세부 실행 계획에서는 이제 행정적으로 그리고 이 재난 대비에 대한 위험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을 해야 할 네, 것이고요. 그 외에는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배수 펌프장이라든지 이 침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이 행정 절차가 좀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행정과 시민들의 노력이 함께 가야죠. 실제로 이번 폭우 때도 실국장급들 이상의 이런 공무원들은 다 비상대기를 부산시내 했었어요. 더불어서 시민들께서도 행정의 권고, 이 권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따라주셔야 그럼요.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직기강이 더 강하게 유지돼야 되고 시민들께서도 공직에 있는 권고를 분명 따라주셔야지 우리가 더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 국토부, 그리고 또 행안부, 이건 뭐 좀 유기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네. 것이 이번 이 침수 같은 경우는 국가적 재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우크라이나에 계셨고 영부인께서는 쇼핑 논란이 있었고요. 재난에 대한 경각심의 문제입니다. 네. 국가는 우리 국민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그럼요. 지자체와 정부가 주어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부산에 혹은 한국에 있는다고 해서 비를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피해를 줄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재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정부의 경각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이제 대통령께서는 외교 중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비판에 대해서 외교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네.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재난 상황 속에 영부인께서 명품 가게를 들어가신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잘못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좀 반성을 해줘야 되는 것은 이런 상황이면 함께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에코백 속에 명품 가방이 있었다. 이런 마타도어를 많이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태 수습을 좀 먼저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최근에 계속해서 안전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 안전 문제가 뭐 이태원 참사나 이번 지하차도 참수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협심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